안녕하세요. 경찰 윤리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 이제 착오 이론을 배웠는데요. 이 시간에는 클라이니히의 휘슬 블로잉입니다. 휘슬을 부른다. 그래서 휘슬 블로잉, 휘슬 블로잉이라는 말은 내부 고발이라는 뜻입니다. 내부 고발. 한번 볼까요? 내부 고발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직 사회에서 어린 신고한다는 강아지는 자체가 되게 이겨내야 어려워요. 합니다. 즉 수백만 세균과 조직 싸워 이겨내야 사회에서 하니까 누구를 면역력 고소 강화를 돕는 고발한다는 건 무서운 일이죠. 정부나 기업, 학교 등 사회 곳곳에서 숨겨진 부정과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고발자들이 있죠. 사회를 위한 의로운 길이지만 보호 장치가 약하다 보니까 생계 문제나 우울증까지 겪는 외로운 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역 중령으로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됐지만 막상 외부에 알리려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김영수 씨도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해군 소령 시절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다 군납 비리를 알게 돼 3년 동안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지난 2009년 한 방송에서 비리를 폭로한 뒤 김 씨는 스스로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쫓겨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라고 하면 보통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이겨야죠.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을 걸고 비리를 폭로해도 어디에서도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는 점입니다. 내부 고발 기관으로 법에 명시된 권익위원회만 해도 자체 조사권이 없으니 신고자가 스스로 비리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높은 지도층, 의원님들이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아주 고위공직자들은 본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권을 안 주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 의지가 있거든요. 지난 2013년 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전화국에서 일하는 어느 직원의 일상에 주목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인 이해관 씨. 당시 그의 일터는 집에서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98년 입사 이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현장 수리 업무로 발령이 난 건 회사의 보복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통신회사 KT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국민 전화투표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KT가 국내 전화회선을 마치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여 요금을 받은 사실을 이 씨가 폭로했습니다. 그 후 정직과 감봉 등 온갖 징계를 받다 2013년 해고됐고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아 올해 초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내부 고발하면 지금 우리 사회처럼 인생 망친다가 아니라 완전히 대박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요. 내부 고발자들이 걸어온 의로운 하지만 외로운 길. 그 상처와 대가보다 사회는 완고하고 또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시 꿈꿉니다. 내부 고발 권하는 사회를. YTN 박조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사회에 내부 고발이 참 어렵다. 그죠?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은 배제시키잖아요. 내부 고발. 내부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를 얘기하면 잘한다. 용기를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우리 조직은 제 적군이야. 우리하고 한 팀이 될 수가 없어. 잘라. 이런 어떤 그렇게 배신감, 적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휘슬 블로잉이 과연 클라이니의 휘슬 블로잉이 인정되겠느냐.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해서 감찰이나 또 외부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내부 고발 행위. 이거를 우리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방금 영상에 봤던 것처럼 외로운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만들어야 되고 의로운 길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포상금과 승진을 시켜야 된다. 승진. 이런 휘슬 블로잉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게 아니라 외로운 길 배제를 시켜버려. 배제. 쫓겨난 되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해 눈 감아주는 모른 척 눈을 감고 침묵의 규범, 침묵으로 살아가는 많은 직장인이 있죠. 그죠? 그러나 용기 있게 휘슬을 부는 이런 직원도 필요하다. 자, 클라이니는 휘슬 블로잉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제시했어요. 요건. 실제로 남이 보복, 미우니까 신고한다. 이게 아니라 도덕적인 용기입니다. 적절한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올바른, 그러니까 보복성, 너도 맛 좀 봐라. 너도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올바른 도덕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휘슬 블로잉 하기 전에 조직 내에서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뭐 외부에 뭐 휘슬 블로잉 할 거 아니라 먼저 내부에 얘기해서 바꿀 수 있도록 먼저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휘슬 블로잉 하면 성공해야 돼요. 성공 가능성이 없는데 일부러 하다가 나만 죽는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해라. 맞죠? 그죠? 마지막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휘슬 블로잉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네 가지 요건, 도덕적인 동기, 또 하나는 조직 내에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요건이 필요하다. 요건. 이러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올바른 내부 고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플라이니는 주장을 했습니다. 플라이니. 그러면 우리 경찰 조직과 생활은 또 어떻게 되냐? 사생활은 어떻게 되냐? 경찰관은 업무의 성격상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사생활의 범위가 훨씬 좁으며 높은 윤리 수준이 요구받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나 그럼 벌금이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경찰관이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면 사회적 비난이 나오고 무거운 뭐가 징계처분이 나옵니다. 또 채무관계, 여자관계, 겸업관계, 소유재산 등록 및 공개를 해야 되고 정치활동도 안 해야 됩니다. 금지입니다. 금지. 또한 다양한 제도적, 윤리적 제약을 경찰관은 받습니다. 자, 과거 미국 경찰은 경찰관의 사생활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경우 한때 결혼하지 않는 사람, 이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거나 이혼한 사람은 경찰관이 될 수 없었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륜이 있거나 동성애자, 성인 잡지에 누드 사진이 실린 사람, 이런 경찰은 경찰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직 경찰관들도 심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 이후에도 범죄자와 놀거나 친교하거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상업 광고에 출연하거나 일정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정 정파나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었고 정치 헌금을 권유하거나 정치적 지위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경찰관 개인은 경찰 전체의 입장과 다른 비판적인 주장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개 미국 경찰은 까다롭죠, 그죠? 사생활에 대한 제재가 엄격했습니다. 미국 경찰. 특히 그 중에서도 뉴욕 경찰이 경찰관의 사생활에 엄격한 제재를 가했다. 고대 철학자의 공직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소크라테스는 사생활의 행복은 통치자 이외의 계급의 행복이지 통치자가 누려야 할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사적인 사생활 행복이 아니다. 통치자란 것은 여러 사람에 대해 통치와 계급장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다. 플라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치자는 자신의 가족,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오히려 통치자로서의 간다는 그 길은 더 명예로운 삶이다. 너가 돈과 가족과 돈만 안다면 너는 통치자가 돼서는 안 된다. 플라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족과 가사라는 사적인 영역에 이기심이 있다면 정당하게 비판되어야 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공직자나 통치자의 이 사생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되는 것, 통치자가 되는 것은 사생활 행복을 누리려고 마음먹지 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찰관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생활이 경찰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경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만일 경찰관이 그들의 사생활에서 문란한 생활로 공적 권위를 잃게 되면 시민들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경찰 목적 달성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생활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보다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찰관의 사생활을 함부로 제약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특별 권력관계다. 과거의 경찰관은 특별 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는 인정되지 않을지언정 지금은 특별 관계 중에서도 특수한 근무 관계로 이해되어 경찰관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사생활을 강제할 수 있는 내부적 근무 관계의 가능성이 인정돼야 된다. 따라서 경찰관은 어찌됐든 간에 특별 권력관계다. 두 번째, 앨리스턴의 역할 모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앨리스턴은 경찰이 공중의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서 앨리스턴은 항상 사람은 공중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경찰관은
시민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경찰은 주위에 늘 경찰관을 지켜보는 눈이 많다. 또 경찰 주위에는 피해자, 증인, 협조자 등 여러 형태로 공중이 경찰 업무를 지켜보고 있다. 공적인 잘못을 찾아내는 일은 전담하는 감찰 부서가 그래서 있지 않느냐. 따라서 경찰은 모든 공중의 뭐다? 모범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앨리스턴은 경찰은 모범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클라이니는 경찰관에게 높은 윤리적 수준의 사생활이 필요하다. 그 근거는 경찰관에게 부여된 상당한 권한, 이 권한은 시민들에 의해서 부여된 권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이 권위가 신뢰가 높을수록 경찰권 발동 없이 그 명령만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경찰관의 권위가 무너지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부여된 이 권한 때문에 경찰은 높은 윤리 수준이 요구된다. 권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은 권위 있게 잘해야 된다. 클라인이 공공의 신뢰다. 경찰의 역할은 공공의 높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권위 또한 공공의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마치 국민들이 직접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대신해 줄 것이다. 따라서 신뢰에 의해서 선출되고 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경찰은 공중의 시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공공의 신뢰를 지켜야 된다. 경찰은 공공의 신뢰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죠. 경찰의 역할, 경찰의 신뢰, 경찰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